198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논현동에서 태어난 장성규는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하는 진행자이자 배우,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로 활약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42세인 그는 JTBC의 뉴스 앵커로 방송 경력을 시작한 뒤 유튜브 인기 콘텐츠 워크맨을 통해 다재다능한 예능인으로 거듭나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밝은 웃음과 위트 뒤에는 화려한 성공뿐 아니라 깊은 슬픔과 개인적인 시련으로 가득 찬 복잡한 인생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장성규가 겪은 가장 큰 아픔과 커리어의 기복, 멈추지 않는 열정, 가족과 사랑, 결혼 생활, 그리고 그의 아내 이유미 여사가 증언하는 장성규의 마지막 눈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 여정을 조명합니다. 장성규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아마도 2024년에 벌어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와 관련된 논란일 것입니다. 당시 그는 오요한나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녹음에 따르면 동료 중 한 명이 오요한나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고 장성규는 이를 듣고 그녀에게 직접적인 대면을 했습니다. 이 일이 오요한나에게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그는 그녀가 고립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장성규는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지만 많은 이들은 그가 동료의 고통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성규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겼고 10년 넘게 쌓아올린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동안 침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유가족의 아픔에 비하면 자신의 입장은 사소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책임 회피라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악성 댓글의 화살은 그의 가족에게도 향했고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을 자제하며 더 깊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진행자로서 항상 긍정적이고 유쾌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그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자책감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장성규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한때 노량진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방송 임무는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대중과의 소통 능력과 진정성으로 인정받아온 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대중의 외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오요한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이미지 타격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추구해온 방송인의 역할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두 아들, 장하준과 장유준의 아버지로서 이 논란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때로는 자신이 가족을 지킬 힘조차 없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장성규의 커리어는 화려함 뒤에 숱한 눈물과 싸움이 존재했던 여정이었습니다. 2012년 JTBC에서 앵커로 첫 발을 내디딘 그는 당시 교사의 조언을 받아 회계가 아닌 방송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방송에 뛰어들며 자신의 재능을 빠르게 입증했습니다. 그는 뉴스 아나운서로서의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치 있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과의 소통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9년 그는 JTBC를 떠나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SL 및 JTBC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유튜브 프로그램 워크맨을 론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방영 이후 누적 조회수 14억 뷰를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회당 평균 4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장성규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친근하면서도 성실한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워크맨 외에도 힘센 여자 도봉순 2017, 펜트하우스 2, 2021, 1달러 변호사 등 다양한 드라마 및 예능에도 활발히 출연했습니다. 2019년에는 반반쇼, 슈퍼히어로, 퀸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다재다능한 MC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그는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2022년 울진 산불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2천만 원, 2023년 터키 시리아 지진 피해자에게는 2,300만 원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송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는 버크맨의 한 에피소드가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이 논란이 되는 웹사이트와 관련된 소재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비록 장성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그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일부 시청자들의 날선 반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해온 만큼 그 사건이 개인적으로도 큰 실망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그는 버크맨을 6년 넘게 이어가며 신선함을 유지하려는 압박감과 콘텐츠 경쟁 속에서 지치는 순간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2025년 시즌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그는 물리적, 정서적 소진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긴 촬영, 밤샘 편집,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는 물론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책임감은 그를 수차례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촬영을 마치고 차 안에서 홀로 앉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장성규는 워크맨 프로그램의 막대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콘텐츠로 시청자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무형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늘 유쾌한 진행자, 모든 직업을 재치 있게 소화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이미지는 장성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검증해야 하는 시험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촬영 현장에서,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오늘은 뭘 시도할까, 어떻게 색다르게 표현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러한 자기검열은 그에게 창작의 자극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끝없는 긴장과 불안의 원천이었습니다. 2025년 워크맨 마지막 시즌이 방영되던 시점, 장성규는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은 에너지와 노력이 오히려 작품을 더 크게 짓누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제작 편집 공개로 이어지는 반복적 제작 구조 속에서 매회 나름의 재미를 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은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너무 지친 걸까? 그 물음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를 넘어 방송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자아 탐색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이 시기, 장성규는 방송 외적으로도 여러 시도와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디지털 스피치 아카데미를 설립해 신진 MC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이 방송을 처음 배웠을 때의 초심과 시행착오를 떠올리며 혼자서는 헤매기 쉬운 콘텐츠 기획과 발표 스킬, 현장 대응력 등을 조언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과를 보이자 장성규는 버크맨 박스라는 명칭으로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구상하며 방송계 선후배 간의 연대와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멘토링 학생 중 한 사람이 강의 자료를 무단 복제해 상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학생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워크맨식 진행 노하우를 표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장성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키운 제자가 나보다 더 잘 나가도 좋다. 하지만 자료를 훔친다면 그에게 표절은 단순한 잘못이 아닌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즉시 해당 학생과 면담을 요청했고 진실을 확인한 뒤 사과와 함께 자료의 출처를 공개하게 조치했습니다. 이후 그는 공개 자리에서 가르침은 도둑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하며 지식 공유의 윤리적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멘토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규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음 방송을 못 만들면? 내가 망가지면? 그런 공포는 그의 밤을 깊게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그의 아내 이유미 여사와 마음의 대화를 더 자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유미 여사는 장성규가 집안에서도 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모습에 당신만큼은 쉬어도 괜찮다고 다독였고, 장성규 또한 그런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장성규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발전시키는 일에도 착수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단편 제작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비공식적으로 무대 뒤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군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노동자, 야간 경비원, 교통경찰, 소방관, 특수학교 교사 등 보이지 않는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장성규는 현장의 공기, 사람들의 대화, 때로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섬세하게 포착하며 카메라 뒤에서 한 발 물러선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되며 높은 반향을 얻었고, 그는 부조명 속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감정적 고통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장성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촬영 기법과 편집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중 한 회차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을 둔 어머니의 인터뷰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했고, 장성규는 그 말에 말이 필요 없는 공감이 진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회차는 여러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방송인이 아닌 사람 장성규의 진심이 담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커리어의 다채로운 면모를 확장하고 내면과 가족을 돌아보는 삶의 균형을 고민하던 장성규는 2025년 중반쯤 새로운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는 일생활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3개월간 가족과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한국을 떠나 유럽 여러 도시와 한적한 해안 마을을 방문하며 가족과 함께 여행지의 자연 풍광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여행자가 아닌 겸손한 관찰자, 듣는 이, 함께 웃는 이 로서의 가족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행 중 장성규는 한적한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두 아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아내 이유미 여사와는 고즈넉한 카페에서 창밖을 보며 홀로 사색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가족이 작은 보트에 올라 해질녘 바다를 바라봤을 때 장성규는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였으면 좋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여행의 마침표를 넘어 앞으로의 그의 콘텐츠와 삶에 반영될 철학적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